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시장이 다 가르쳐 줍니다. 시장이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52주 신고가만 보면 돼요. 아니 실제 그래요. 52주 신고가 나는 주식에서 이때까지 10배 뭐 100배 나는 모든 대박 주식은 전부 다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시작을 해요. 박세익 전무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서 이 책을 쓰시면서 책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신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어떤 비법을 숨겨 놓으셔가지고 네.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노하우들이 많죠. 노하우들이 많은데 100% 맞는 노하우 이런 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작년 바이러스가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바이러스 문제인데 이번에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리만 사태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무슨 사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돈을 버는 그런 스킬은 사실 없는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지표들 몇 가지를 넣어놨고요. 시장을 판단하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RSI 같은 거. 제가 책에 적어 놓은 게 이제 주봉상의 RSI. 저는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 주봉상의 RSI랑 픽스 공포지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혹시 RSI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Relative, Strength Index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지표에 대한 원리보다도 그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 이 지수가 어떤 지표들이 보면요. 바닥을 잘 잡는 지표가 있고 또 상투권을 잘 잡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RSI 특히나 코스피 주봉에서는 굉장히 잘 맞아요. RSI 주봉상에 30 이하로 RSI가 떨어지면 굉장히 주식으로 사서 먹을 확률이 엄청 높아지죠. 근데 어떤 주식을 사서 이 코스피 지수잖아요. 그럴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나 그런 걸 사는 거, 지수 ETF를 사는 거죠. 지수 ETF 뭐 2배짜리 사셔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바닥을 잡는 지표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 하나하나 이제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책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보물들.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네. 네. 그리고 주식의 중상급 분들도 뭔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내용들도 있어요. 보물인데 그게 이제 주도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주도주. 그 얘기는 정말 안 적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도주가 변하는 이 메커니즘을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를 금융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뭐 10만 양병설 이런 것처럼 이 책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저는 우리나라에 슈퍼개미들이 많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최고의 슈퍼개미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과외한 돈을 모아서 지금 재산이 몇천억 대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게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벌써 같이 주식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낸 지가 뭐 20년이 넘었으니까요. 모임을 한 지 한 26년 됐네요. 제 모임에 그렇게 천억대 부자들이 2명이나 나왔는데요. 분명히 한 분도 주식으로 다 잃고 남은 2천만 원 가지고 천억대가로 다시 일어서셨고 그 슈퍼개미 후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더 나은 상황이에요. 그 후배는 정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으로 했었고 그러려면 나만의 필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필살기 중에 하나가 그 책에 나오는 이제 주도주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RSI나 빅스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주도주라고 하면 거의 시세를 좀 이끄는 주라고 말씀해도 될까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주도주는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나오는데 100% 이상 올라요. 뭐 얼마 전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주도주였죠. 최고의 주도주였죠. 그래서 작년에 BBIG라고 해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식으로 빅7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에서는 카카오 네이버였던 거죠. 카카오 보세요. 작년에 5배 올랐어요. 그럼 주린이 분들은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이런 우량 주식을 사고 이걸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내려가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량주보다는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주식 투자는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돼요. 네, 이 자본주의는 계속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회사들에 의해서 우리 삶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카카오도 그랬고, 그죠?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라든지 우리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어줬어요. 그죠? 그런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그런 기업들,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예전 같으면 뭔가 우리가 옷을 사든 구두를 사든 실질적으로 가서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통해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뭐 배달 와 있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구경제를 다 죽이면서, 그죠? 매출 성장을 이끌고. 투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장주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험해요. 그렇죠? 뭐가 위험하냐면요, 비싸요, 일단은. 예, 일단은 성장주는 비싸게 거래가 되고, 두 번째는 성장주인 척하는 뻥카들이 많아요. 잘 골라야 되겠네요. 네, 뻥카들이 많고, 또 세 번째는 성장주였지만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경쟁자가 생긴다 했잖아요. 네. 경쟁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면서 커나가야 돼요. 근데 이 경쟁자들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지는 기업들도 꽤 많아요. 태양광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 이런 게 뭐 우리나라 조선도 그랬고요. 그죠? 우리가 압도적인 1등이라고 생각했더니 중국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쫙 들어와 가지고 그 성장의 몫을 확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치자고요. 재건축해가지고 단지가 쫙 들었었어요. 근데 그 상가에 딱 보니까 치킨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나 혼자 딱 들어가면 거기서 뭐 만약에 뭐 1500세대다. 그 1500세대가 이 치킨집을 이용하니까 엄청 돈 많이 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나도 저 옆에다가 치킨집 하나 해볼까라고 해서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저기다가 이제 BBQ에다가 전화해서 프랜차이즈 다 계약 먹고 딱 차렸더니 옆에 5개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5개나 들어오면서 네. 이익이 6분의 1, 7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거죠. 성장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이 경쟁자의 출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성장주를 잘 고르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관심 깊게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경쟁업체가 생기는 건지, 예. 경쟁업체가 더 나은지, 이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겠네요. 정확한 얘기세요. 그래서 성장주가 그 경쟁자들을 물리치면서 더 강해지는지, 다 죽여버리면서 더 강해지는지, 아니면 내가 죽는지.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매수 타이밍은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시장이 다 가르쳐 줍니다. 시장이 가르쳐주는. 시장이 어떻게 네. 가르쳐 주냐면, 52주 신고가만 보면 돼요. 52주 제가 거의 뭐 52주 신고가 전도사가 되어버렸는데, 네. 아니, 실제 그래요. 52주 신고가 나는 주식에서 이때까지 10배, 뭐 100배 나는 모든 대박 주식은 전부 다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52주 신고가를 살려고 보면요. 아니, 바닥에서 6만 원 찍었다가 지금 14만 원인데 여기서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네, 걱정이 되죠. 네, 거기 겁나서 못 삽니다, 잘. 하지만 6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그렇게 많은 매물들이 걸려 있었는데 어떻게 저걸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왜 어떻게 52주면 1년이잖아요. 네. 1년 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다 위에다가 걸어놓잖아요. 그 걸어놓은 매물을 다 사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52주 신고가가 나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지나고 보면 테슬라 2019년부터 막 이래 52주 신고가 내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코로나 직전에도. 이익이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강력한 모멘텀. 이익이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20년, 지금 21년까지 이익이 뭐예요? 한 5배, 7배 늘었던가? 아니, 10배 이상 늘었죠. 그런 것도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죠. 카카오가 뭐 돈을
플랫폼인 건 알겠는데 돈을 못 벌었다가 갑자기 이익 모멘텀이 빵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2,400개 주식이 있고 미국의 주식들 뭐 한 5,000개 이상 웬만한 살만한 기업들 5,000개 이상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공부하겠어요. 그죠? 네. 52주 신고가만 공부하면 돼요. 성장주 중에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는 것 중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예. 보는 거죠. 예. 경쟁 업체도 별로 없고. 예. 그러면 성장 섹터가 보여요. 52주 신고가가 나는데 네. 아니 이 주식들 뭐지? 테슬라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대주전자, 에코프로, 뭐야 전기차 섹터가 왜 이렇게 좋다라고 시장은 보는 거지. 그 공부해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주를 어떻게 발굴하나요? 무조건 52주 신고가를 보는 버릇을 기르시면 돼요. 그럼 혹시 지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주도주 종목이라든지 좀 섹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자문사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갖고 있는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 52주 신고가를 보는 그런 습관 때문에 아침에도 계속 체크하거든요. 지금 뭐 거의 뭐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드렸던 말씀이 아니 도대체 엔터 주식은 왜 저렇게 강하지? 엔터 주식이 리오프닝 수혜주잖아요. 네. 리오프닝 수혜주인데 이게 리오프닝을 하는데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살 건지 베트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살 건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살 건지 우리가 내 관점이 아니라 홍콩에서 큰 펀드를 운영하는 뉴욕에서 큰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봤을 때 리오프닝인데 콘서트 열리면 그러면 뭐 콘서트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클래식도 있고 한데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네. 보면 아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쟤네들 왜 저렇게 잘하지? 예. 방탄소년단부터 블랙핑크 뭐 등등 네. 해가지고 그러면 걔네들이 뭐 사겠어요? 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사겠죠. 샀다가 걔네들은 결국은 이익이 마구마구 나올 때 팔 거예요. 이익이 마구마구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또 많이 올랐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항상 답을 주는데 언제 더 확실한 답을 주냐면 최근처럼 주가가 안 좋을 때,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주식 시장은 안 좋은데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신고가가 나는 놈들은 쟤네들은 도대체 무슨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빅테크주 밀릴 때 미국의 뭐 은행주도 좋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신고가 내고 있어요.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왜 신고가 내지? 은행은 뭐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라야 좋은 거잖아요. 은행은 예대 마진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해 줄 때 비싸게 받고 예금은 조금 주고 그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괜찮나요?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좋은 거죠. 네, 은행 보험 다 좋아져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 맞나? 보면 시장이 벌써 답을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가격을 보면 내 생각이 맞는지 검증을 시장의 가격으로 확인하면 되겠네요. 예. 요즘같이 장이 지지부진할 때 장기 투자를 하면서 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하면서 조금의 차익이라도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것을 좀 더 추천해 주시는 편일까요? 단기 매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죠. 예. 단기 매매는 예를 들면 메시가 이렇게 막 수비수 뚫고 들어가는 그런 드리블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저도 단기 매매를 예전에도 많이 해봤지만 그 영혼을 팔아가면서 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쳐다보면서 단기 매매를 하잖아요. 아마 나중에 국세청에서 표창장 줄 거예요. 예. 이렇게 적은 돈으로 단기 매매를 열심히 해줘가지고 예를 들면 2천만 원으로 단기 매매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2천으로 한 10억 매매하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뭐 하루에 2천만 원 샀다 팔았다 한 번만 하더라도 사고 팔고 하면서 2천에 0.25%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2천만 원 샀다 팔았다 하면 1년에 200일이 넘잖아요. 100번만 해도 20억이죠. 네. 100번만 해도 20억이에요. 200일이면 한 40억 매매하겠군요. 그 40억 매매에 1%면 4천만 원이고, 그죠? 0.25%면 1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3천만 원이네요. 세금이 3천만 원 나간 거예요. 내 돈은 2천만 원인데 세금만 3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단타 매매는 지는 게임이에요. 지는 게임. 여기서 단타 매매를 하면서 기다린다? 그거는 굉장히 좀 그 메시 같은, 내가 메시 정도 되는 선수.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보면 단타 매매로 내가 얼마 벌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메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메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항상 제 원칙은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주식 1년을 보고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단기간에 수익이 좋을 수가 있는 거지, 단기간에 수익을 보고 들어가서 맞추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마음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지 마시던가. 근데 장기적으로 좀 하려고 하면 그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미리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런 말들도 많이 하세요. 장기적인 투자는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덜하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알지만 1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1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방금 10년 부분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주식을 10년을, 내가 사는 주식을 10년을 가져가겠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10년 한번 보자고요. 1999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지금 남아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정도 남아있고요. 1등 KT, KT 프리텔, 그리고 LG정보통신, 전부 다 그때 당시 닷컴 관련된 기업들이었거든요. 그 코스닥은 세롬기술, 그죠? 뭐 다 망했고요. 특히 코스닥의 상위 10종목 중에는 남아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10년을 들고 가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방법이고요. 하지만 1년 뒤를 예측하고 하는 거는 위험하지는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합리적인 상상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저한테 있어서 장기 투자는 2년 정도를 저는 보고 합니다. 2년 정도? 네, 2년 정도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보고 들어가고, 대신에 그 2년 동안의 그 성장 가치보다도 너무 주가가 오버슈팅하면 팝니다. 네. 6개월 만에도 팝니다. 2년 동안 걸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6개월 만에 올라가면, 그게 작년에 이제 테슬라였어요. 네, 테슬라를 제가 제일 거의 업계에서, 유튜브에서 제가 테슬라가 1조 달러 가는 천조, 이 회사 천조 가는 기업 같은데 하고 이제 150조 정도일 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작년 8월이나 뭐 너무 이제 많이 올란 거 아닌가요? 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이런 주식은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제 뭐 7배 정도 수익이 나니까 팔아야죠. 아니, 내년 한 2년에 걸쳐서 가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팔면 오를 것 같으니까 네. 못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5%, 20% 먹었다고 파는 건 아니지만, 너무 기업의 성장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올라갔을 때는, 그럴 때는 2년, 3년을 보고 투자해서 들어갔지만 6개월 만에도 판다는 거죠. 네. 네. 하지만 6개월까지는 괜찮은데 3개월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는 거죠. 최소 6개월, 그리고 길면 2년 정도. 그게 맞는 거예요. 주식 열풍이 걷을 때 그대로 떼돈을 번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혹시 가지는 공통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공통점 있죠.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요,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액션을 해야죠.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네요. 보통 보면 이제 내 그때 올라갈 거 다 알았어, 그때 빠질 거 다 알았어, 이렇게 계속 옆에서 훈수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훈수 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결국은 액션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죠. 이번에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은 어떤 분들이 돈 벌었어요? 일단 무조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이 프레임이 낙관적인
낙관론자들이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낙관론자들이 항상 돈을 버나요? 모두가 낙관적일 때 낙관적인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세상이 비관적일 때, 세상이 비관적일 때 낙관적일 수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액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랑 좀 반대의 시각으로 보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직업군들로 보면 여기 많은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아마 방송을 보신 건데 어떤 분들이 주식을 잘하냐면 의사분들이 잘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의사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가 여기가 좀 안 좋아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의사가 뭘 해주죠? 진단을 해주죠. 그렇죠? 진단을 해주잖아요. 투자를 할 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되는 시장인가요? 주식이 지금 사서 먹을 수 있는 시장인가요?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진단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진단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가슴 아픈 거는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혈관이 좀 수축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환자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처방을 해줘야 되죠. 또는 그거는 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스텐트라든지 시술을 좀 해야 됩니다. 시술해야 되죠. 그 시술이 뭐예요? 액션인 거죠. 의사들은 진단과 액션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단지 의사분들 중에도 보면 이제 크게 주식해서 손실 보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진단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시장을 진단을 해주는 그 수많은 아까 뭐 문자로 막 이상하게 날라오는 돈을 벌 수 있나?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뭔가가 있나 보다. 잘못 진단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그분들이 시장이나 주식에 대해서 진단하는 그 방법론을 깨달으신 분들은 워낙 액션을 잘 하셔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를 그렇게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맞게끔 나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정확한 진단과 액션을 하는 버릇을. 그래서 제가 잘 모르면 한 주라도 사보는 버릇을 길러나는 거죠. 근데 이 한 주라도 사보는 버릇을 제대로 진단 안 하고 내가 그래? 이것도 사보고 그래? 이것도 사보고 그거는 실력이 늘겠어요? 전혀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거는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소화제도 먹어보시고 진통제도 먹어보고 막 약 던져주고 나중에 괜찮아졌대요. 도대체 무슨 약을 먹고 괜찮아졌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지금 들어가면 이거는 1년이면 먹을 것 같은데 무서워요. 한 주라도 해보시라는 거죠. 한 주. 한 주라도 해보다 보면 실력이 이제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10주도 해보고 100주도 해보고 하면서 내 스타일에 맞는 매매 기법에 대한 나만의 필살기가 생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진단도 중요한데 나에 대한 진단도 같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책에 제가 아인슈타인하고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적어놨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주식은 그래도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주식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거든요. 부동산 한번 보세요. 부동산으로 돈 버셨다는 주변에 집 사셨다는 분 보세요. 그냥 살기 좋은데 찍어가지고 액션 잘하신 분이 돈 버신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상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제가 봤을 때 그 두 사람은 IQ 180 넘을 거예요. 그죠? IQ 한 210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주식으로 왜 망했을까? 주식으로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내 자신의 그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쏠려다니고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 부분을 공부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 체력에 맞게 약을 써야 되는데 내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의사들이 그렇게 하죠. 지금 이 약을 쓰기에는 너무 간이 안 좋아져 있어서
간이 안 좋은데 독한 약을 쓰면 간이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먼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약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하기에 그 소심한 성격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자친구 보고 사달라 그러세요.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분이 좀 액션이 빠르다? 그러면 얘기만 내가 하고 아내가 액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책에 제가 주식 투자는 왜 반드시 해야 되냐라고 적어놨거든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안타까워요. 책에서의 이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물가는 상승하죠. 계속 물가는 상승해요. 그러면 이 물가 상승을 하는데 내 월급은 그만큼 오르는가 보면 월급 잘 안 오르잖아요. 월급 안 올라요. 3, 4년 동안 대리해서 과장 달면 뭐 얼마? 6만 원 오르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안 올라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건데 미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 평균 뭐 한 8%, 국채 수익률이 평균 뭐 3, 4%, 주식은 11%, 뭐 소형주는 뭐 20% 이런 식으로 수익을 준다면 결국은 부동산하고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물가를 해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결혼해서 우리가 신혼여행 못 간 거 우리 내년에 여행 가자. 내년에 여행 갈 때 지금은 보면 코로나 위기고 하니까 어디 여행 가는 거 필리핀 여행 가는 게 뭐 한 80만 원이나 치더라고요. 내년 5월 달에 가려고 봤더니 250만 원으로 올라 있어요. 항공료도 엄청 뛰어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여행사 주식을 사놓는 거죠. 네. 여행사 주식을 사놓으면 내년에 딱 보니까 80만 원이 250만 원이 됐는데 내가 투자한 800만 원이 2,5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가 상승이 하면서 해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 투자가 3개월 안에, 한 달 안에 내가 뭐 단타치기 하면서 몇 % 벌겠다. 이 불가능한 목표로 주식을 하면 스트레스 받고 돈을 잃게 되는데, 내년에 아이폰 나오는데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애플 주식 사면 돼요. 애플 주식. 그럴 때 사고 그런데 언제 사느냐? 좀 비관적일 때. 최근에 뭐 테이퍼링이니 뭐니 해가지고 주가 빠질 때 사시면 돼요. 애플 주식도 사고, 아마존에 직구를 해서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는데 돈 아깝잖아요. 아마존 주식 좀 사놓고 주문을 하면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태우는데 담배값 얼마 전에 세금 2,000원 해가지고 담배값 확 올랐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내 건강 해쳐가면서 KTNG 회사 임직원들, 그 주주들 배당 주고 하는 건데, 근데 내가 그 회사 주식 사놓고 담배 피면 그나마 좀 속이 덜 아프죠. 왜냐하면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고 1년마다 배당을 6%나 주는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마치 저기 강남역에다 빌딩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저기 압구정에 나도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는 15억, 20억을 들여서 사야 되지만, 내가 압구정 아파트를 그래도 나는 150만 원어치는 갖고 있고, 강남역 빌딩을 내가 300만 원어치는 들고 있고, 홍대 빌딩을 나는 500만 원 들고 있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막 이러면서 올라가요.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죠. 꼭 해야겠네요.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안타까운 거죠.